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목요일장 하나오션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플러스 1.2%대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증시 빠지고 하면은 방산 이런 조선 이런 거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면은 시장 지수 안 좋아도 이 방산 기업들은 계속 신고가 가고 이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세고 이 라인메탈 이런 종목들 유럽 대표 대장주잖아요. 이게 이번 주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반영이 되면서 한국항공우주도 어제 오늘 상승을 하고 LIG 넥스원 같은 그쵸 이것도 오늘 어제 8% 이상 오르고 현대로템 얘네도 뭐 7% 이렇게 오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쵸 얘도 어제 오늘 4% 3% 이렇게 상승 마감하면서 방산 기업들은 거의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죠. 하나오션도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올라갔어도 사실 더 올라갔어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오션은 뭐 양봉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얘네만큼 좋지는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 KDDX 관련해서요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 방사청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가 이 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뭔가 이 결격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 상승에 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단독 뉴스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 이제 대변인 담당자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오션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KDDX 관련해서 이번에 우려했던 부분들 걱정하셨던 부분들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10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고 이게 20만원 돌파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대응 잘 하시고 오히려 좀 기회 삼으시고 수익 훨씬 더 극대화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일단 그 KDDX 사업 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단독 뉴스였는데 하나오션 이제 행정처분 검토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방위산업체가 이 15일날 국방부 정례 그 브리핑에서 이 하나오션에 대한 이 제재가 사실이냐 질문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개념 설계 보고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여부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이 자격을 좀 제한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KDDX 사업이 이 선정을 앞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거를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요. 그쵸? 그래서 미국의 지금 관세 때문에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하나오션이 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 방산 이쪽부터 해가지고 조선 그래서 미국의 협력을 이제 계속 요청을 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요 하나오션이 그쵸? 그럼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이게 소비재까지 이렇게 악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힘들어할 수 있는 거를 다음 주에 이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이 조선 섹터거든요. 이 조선 섹터 중에서 대장주가 지금 미국의 그 필리조선소가 있는 이 하나오션인 건데 이게 주도주고 대장주인데 지금 여기서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리면서 가야 될 타이밍에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발목 잡혀서 못 가고 있다는 거 자체가 좀 이제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거래 대금도 3천억 이상 동반됐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여전히 상위권이고 최근에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거래 대금 3위, 5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이 하나오션이란 말이에요. 국민적인 관심도도 계속 높은 상황에서 이 방사청에서 갑자기 KDDX 관련해서 수의 계약을 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주주님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사청에 항의도 하고 민원도 많이 넣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가다가 바뀔 가능성도 높다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방사청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이게 좀 공식적인 발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인터뷰를 이 형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이거 입찰 관련해서 이전에 개념 설계 보고서에 들어있던 이 도표랑 포함된 이 27번 이거를 그대로 도용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미 그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그쵸?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이거를 불이권으로 이제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방사청에 통보까지 했는데, 그런데 방사청이 이거랑 별개로 행정처분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이 당시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유출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기소도 되고요, 직원까지 이제 구속도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냐 이거예요. 하나오션은 방첩사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뭐 구속까지 됐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면은 현대중공업을 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8조짜리잖아요 이게. 이 국가사업을 예전 관례대로 수의계약대로 하는 게 관례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지금 수급에 관심사가 최근 이 조선 섹터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장 섹터가 지금 조선 섹터죠. 이 조선 섹터가 대장이었었던 이유가 이 하나오션이 치고 나가면서 이 조선 섹터에 굉장히 영향을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오션의 결격 사유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수의 계약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방사청 전반에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은 몰라도 지금 내용 나온 거 보면은 이 KDDX 사업이 현재 복수사업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개혁법상 경쟁 입찰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무시를 하고 그냥 관례에 의해서 수의 계약대로 하면 이게 신뢰가 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사도 들어가면서 나중에 하나오션에서 소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반전이 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어그로를 끌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오션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4월 24일 날 분과위에서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할지, 경쟁 입찰로 할지, 그리고 공동 개발로 할지 이 사업에 대한 논의가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4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럼 빠르면은 이번 달 4월에도 결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수의계약만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 이제 경쟁 입찰이든 아니면 공동 개발로 인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은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는 이 KDDX 관련해서 적기에 이 전력화를 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미 1년 이상 늦춰진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미뤄지지 않고 좀 결정이 좀 신속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그런 상황에서 이걸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만약에 진짜 할 것 같으면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흔들어주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방사청에서 하나오션 쇼쳤나 이런 내용도 나오고, 현대중공업을 따로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냐 이런 거 비리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다 대고서 밀어붙이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가는 거는 숫자입니다. 이번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57,000원에서 9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증권사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제시가 나왔고, 이게 1분기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이제 전망이 되면서 시장 컨센을 크게 웃돌 텐데, 영업이익이 원래 1분기에 1459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61억 원 전망이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2분기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25년도 영업이익이 지금 1조 원 이상이 이제 전망이 됩니다. 1조에서 1조 2천억 원. 근데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2379억. 그쵸? 지금 1조라고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 대비 곱하기 4, 5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오션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상방으로 못 갈 것도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이게 저평가 종목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3조인데 저는 이제 50조 이상도 갈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4배 이상 증가하는데 시총 2배, 이거 2배 증가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부터 이 미국의 천연가스 그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LNG 운반선 발주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035년까지 이게 456척이 필요하다. 그쵸? 지금 저가수주 물량이 완전히 소화가 끝났고, 또 이 성가가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희 후판 가격도 빠지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는 이 시작이 2분기부터 이게 또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에 이렇게 3천억, 4천억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가 되면요, 그야말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 삼양식품 같은 거 주가 급등 나올 때 이런 조단위 종목이 점상을 가기도 했어요. 상한가를. 지금 삼양식품을 보면 지금은 이제 100만 원이 넘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전에 주가 급등 나올 때 조단위 종목이 이제 이때죠. 이때 왜 나왔냐면 이게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요. 숫자가 잘 찍히니까. 이런 조단위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좀 파급력 있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시가총액 7조거든요. 이번에 MSCI 이 편입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하나오션 다시 보면은 이번에 온실가스 그 탄소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친환경 선박 이 슈퍼사이클이 더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이 필리조선소 그 오스탈까지 또 인수를 하고, 이번에 미 함정 수주부터 해가지고요, 이 수주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MRO까지, 거기다가 글로벌 이 다수의 잠수함 함정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훨씬 많고요. 이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주가가 피크를 찍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하면요, 현실화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주가가 훨씬 더 이제 급등이 나온다. 왜 수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그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보면은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바닥에서부터 10배를 갔습니다. 지금 이 42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가 실제로 이제 큰 급등이 나왔죠. 우리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은 153만 원 이렇게 갔을 때, 이때가 23년도 7월이었거든요. 이때 전기차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다니고 실제로 이 전기차 타고 다니고 이때 이제 이렇게 현실화가 됐을 때 20년도부터 올라갔던 1만 원대 하던 게 이제 153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과정에서 이런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피크를 찍었다라는 거 이제 앞에 사례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사실 하나오션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쵸? 그리고 아무리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공매도를 이제 찍어 누르고 이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호재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실적도 역대급이고 빅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공매도 지금 찍어 누른 만큼도요 이제 쇼커버링이 강하게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그냥 한 번 더 보면요, 에코프로가 23년도 신고가 가기 전에 때 이제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좀 빠져나오고 당시에 공매도들의 엄청난 타겟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대감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들이 많이 털렸는데 그 뒤에 이제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만큼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7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제가 봤을 때 이 상반기는 무조건 하나오션 더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어차피 열린 결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조정 보이고 바로 안 가도 좀 마음 편하게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조금 더 제가 최악의 상황 말씀드리면 KDDX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제 간다. 만약 하나오션이 여기서 수주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 금액이 8조 원이잖아요. 이게 하나오션 주가 상승에 기스 낼 만한 그런 타격을 입힐 만한 이슈냐 했을 때 KTDX 사업은요 하나오션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 8조 원이라는 금액이 작진 않은데 이번에 잠수함 관련해서 이 캐나다, 폴란드, 그 다음에 이 핀란드, 사우디 이쪽만 해도 100조 원이거든요. 거기다 전세계 LNG선 지금 이게 157조 원 시장이 열리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MRO가 매년 11조입니다.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에 매년 44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3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1600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8조 원은 사실은 이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되면은 좋은데 이제 주가가 그렇게 급락을 시킬 만한 그런 악재도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이미 일단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지금 세빙선 세척 갖고 있는 것도 미국에다가 지금 더 비싸게 팔 가능성도 높고, 요 미국에서 지금 세빙선 42척을 지금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하나오션이 여기서 내용이 얼만큼 반영됐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가 지금 현재 주가에 얼만큼 반영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영상 통해서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그다음 매도 시점, 이거 매도 전략 이런 걸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에 제 번호 남겨놨거든요. 010-9283-8706 여기다가 하나오션에 오션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놔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요 자료랑 함께 또 제가 실시간으로 좀 타점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타점을 정확하게 얼마 원에 매수하셔라, 그리고 얼마 원에 좀 이제 매도가 이렇게 같이 남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변동성 있을 때 좀 주가 반응하기가 조금 이제 기회 삼을 수 있는 타점도 많이 있는데, 좀 이거를 좀 찾기 어렵다 하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때다 이제 고점 신호가 오면은 요 매도가도 제가 회신을 문자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션이라고 문자를 남겨놔 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요 타점 받을 수 있게 요 자료 좀 여러분들이 이 주가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요 근거들 넣어놨으니까요. 오션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요. 요거 자료들 또 다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